삼방천 귀신.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에 삼방천이라는 곳이 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하천에는 여러가지 괴담과 전설들이 존재한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증명할 수 없다. 내가 겪은 것이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지금과 마찬가지인 것 같다. 삼방천 귀신은 비가 오면 물이 불어 수위가 높아졌을 때 죽은 여자 귀신으로 알려져 있다. 자살과 다르게 사고 또는 타살이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증명할 방법은 없었다. 어쨌든 물에 빠져 빨려 들어가 죽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귀신의 얼굴이 왜 그렇게 무서웠었는지 물에 빠졌으니까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는 많이 달라져 여러 사람이 운동하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좋아졌지만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그 이전 내가 겪었던 내용을 그대로 전해주려고 한다. 지금과 같이 되기 전 그때는 비가 오고 있었고 두 번 다시 겪기 싫은 소름 돋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나는 아직도 가끔 비가 오면 그때 생각이 나서 비 오는 날이 되면 이상하게 아직도 불안하고 심장이 빨리 뛴다. 이야기의 시점은 2011년 여름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공포로 몰아갔던 그날로 돌아가보자. 난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슬슬 미래를 신경 써야 했기에 자취방에서 매일같이 이력서를 써대고 있었다. 뭔가 졸업하기 전에 취업에 성공하는 게 멋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이력서에 최대한 부풀려서 적어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자기소개서에 마음에도 없는 소리와 내가 생각해도 멋있는 말들을 써보면서 고민과 고뇌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일상을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내가 있던 자취방 근처에서 누가 뭘 먹고 있는지 맛있는 냄새가 풍겨졌다. 먹을 것이 하나 없던 내 방에 냄새가 들어왔으니 바로 느껴졌다. 그리고 이 냄새는 분명히 라면이었다. 얼큰하게 먹을 수 있는 국물인데 부드러운 풍미도 느껴지는 것을 보면은 라면에 계란도 넣은 것이 분명했다. 고민과 고뇌로 인해 머리도 아프고 출출하던 찰나에 냄새를 맡았으니 나도 라면 한 그릇이나 해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다. 이것은 지나칠 수 없지. 나도 라면 하나 먹어야지. 그렇게 라면을 찾으러 주방에 왔는데 찬장을 열어보니 라면은커녕 스프가루 한 장도 없었다. 한동안 정신없이 내 할 일만 하다 보니 장 보는 것도 까먹었나 보다. 라면은 미리미리 사두는 건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근처 편의점에 가서라도 한 개 사와야겠다 싶어 나갈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다. 하필 왜 이럴 때 비가 오는 거야. 젠장 하여간 이상해. 내가 뭘 하려고만 하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나? 나 싫어하나? 하늘이? 뭐 그런 거야?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편의점을 향해서 터벅터벅 발을 옮기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편의점은 좀 더 비싸고 더 멀다 보니 마침 생각난 요즘 세일을 많이 하는 대형마트로 갔다. 가깝기는 하지만 길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평소에는 편의점으로 그냥 가지만 라면을 좀 미리 비축해두자라는 생각으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대형마트로 발을 옮긴 것이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대형마트로 가려면 삼방천을 지나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야 했다. 평소에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별 생각 없이 건너는 다리였는데 비가 얼마나 온 건지 다리 아래에 천이 엄청 빠르게 아래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래도 이번 여름 엄청 더운데 비가 오니까 나름 시원하고 좋네. 이미 다 젖은 거 뭐 즐겨야지. 스스로 위로하면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원한 정도가 아니었다. 갑자기 초겨울의 추위처럼 냉기가 다리 아래에서 뿜어져 나왔다. 한여름에 비가 온다고 추울 정도로 시원하던가? 아닐 텐데 내가 비를 맞아서 그런가 싶었다. 정신사나운 빗소리를 들으며 혼자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마트가 보였고 나는 기분도 묘하고 날씨도 별로니 후딱 라면을 비롯한 일주일 식량을 두둑히 사들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왔던 길로 되돌아 삼방천 다리를 다시 건너가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지진이라도 나는 것처럼 다리가 심하게 흔들렸다. 뭔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흔들림이었다. 일단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다리 위에서 떨어져 인도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왜 그런가 싶어 한참을 서서 다리를 지켜봤다. 무너질 것 같은 다리였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 사람 몇몇이 건넜다. 뭐지? 지진이었나? 오늘 나한테만 왜 이래 도대체? 그렇게 다시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 그 순간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나는 다리 밑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누군가가 내 두 발을 잡았다. 너무 놀란 나는 소리를 지르며 넘어졌고 내 발을 쳐다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다시 다리 아래에서 또다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같이 가, 자기, 같이, 자기서. 목소리가 음이탈된 듯 굉장히 듣기 싫은 기괴한 목소리였다. 누가 이 밤에 장난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 다시 한번 내려다봤다. 어차피 지금 비 오는 이 상황에 다리 아래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었다. 아무리 작은 하천이라지만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고 물이 너무 빠르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건 당연한 거였다. 그런데도 밑에서는 계속해서 소리가 들려왔다. 복잡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세히 내려다 보았는데 그때 흐르는 삼방천 중앙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두 발을 담근 채 나를 보며 씩 웃고 있었다. 머리는 정신없이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서는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나이는 어려 보였다. 사고가 나서 그곳에 있는 건가 싶어 보았지만 그렇다기엔 생긴 것이 너무 기괴했다. 하얀 얼굴에 삐뚤어진 눈썹, 초점 없는 눈으로 씩하고 피가 묻은 입으로 미소를 짓는데 그 모습이 너무 무섭고 기분이 나쁘게 생겨서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고 서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귀신 같은 건가? 라고 생각하며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귀신은 내 반응하고는 상관없이 똑같은 말만 계속했다. 자기서 같이 같이 가. 정신 차리고 듣고 보니 저 귀신이 말하는 건 분명 내 이름이었다. 어째서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귀신 같았지만 그런 게 어떻게 존재하겠어? 라는 생각에 복잡한 생각을 지우고는 이내 화가 나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 사람에게 물었다. 저기요, 저 아세요? 여자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는데요? 장난하지 마시고 아는 척하지 마세요. 사실 욕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행색이 평범하지 않은 데다가 그냥 미친 여자처럼 보여서 그냥 큰 소리만 치고 냅다 집으로 향했다. 일단 중요한 건 다리 아래에서 서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말이 안 되는 걸 계속 보고 나니 귀신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일단 당장 저게 무엇이든 난 도망가야 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걷지 못하고 멈출 수밖에 없었다. 큰 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던 나는 그 여자가 어찌 되었는지 신경이 쓰여서 계속해서 눈치 보며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는데 분명 다리 아래에 서 있던 여자가 엄청난 속도로 벽을 타며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기괴한 움직임으로 쫓아오고 있는 것을 본 나는 잡히면 죽는다 라는 생각으로 뛰었다. 뛰던 와중에도 중간중간 차에 있는 거울들을 통해 뒤를 볼 수 있었는데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얼굴로 나를 쫓아오고 있었기에 더욱더 힘을 내서 달렸었다. 아무리 비가 온다고 하지만 원래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인데 이상하게 내가 달리고 있는 이 상황에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달려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왔다. 들어오자마자 나는 현관문부터 잠그고 집의 모든 문이란 문은 다 잠갔다. 그리고 침대 한 구석으로 가서 이불을 둘러쓰고 숨을 헐떡대며 몸을 숨겼고 내가 추워서 떠는 건지 무서워서 떠는 건지 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엄청나게 떨고 있었다. 설마 여자가 내 집까지 쫓아오진 않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불안해하고 있던 나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휴대폰을 찾았다. 근데 휴대폰이 없다. 아무래도 핸드폰을 뛰면서 땅에 떨어뜨린 것 같았다.
아무리 바지 주머니를 뒤져도 핸드폰이 나오지 않았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당장 컴퓨터를 켜고 네이트온을 들어갔다. 친한 동기나 후배들이 있으면 내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좀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던 시대라 접속자가 단 한 명이었다. 워낙 까칠하기로 소문이 나서 선배들도 포기한 후배 녀석이었는데 그래도 나랑은 좀 잘 지내다시피 해서 이 녀석밖에 없기도 하고 바로 연락을 해보았다. 나는 후배에게 도움을 청했고 핸드폰을 찾아달라 부탁했다. 후배는 도와준다 연락을 주었고 만나서 밥 한 끼 사주며 건네받기로 하고 연락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현관문 밖에서 내 벨소리와 같은 멜로디가 울렸다. 자기서 같이 자기서 괴롭힌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나는 순간 화가 나서 현관문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재빨리 현관문을 열었다. 근데 아무도 없었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흥분한 나는 누구냐고 소리를 질러대며 난동을 피웠다. 그치만 그 밤에는 아무도 없었고 주변 이웃들마저도 잠을 자고 있는지 불도 꺼져 있어 빗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복도들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다. 나는 확신했다. 조금 전에 현관 밖에서 울린 핸드폰은 내 거라는 것. 내 벨소리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은 지극히 낮다. 내가 직접 편집해서 만든 벨소리였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아까 그 여자가 쫓아온 것이었다. 다시 한번 후배에게 전화를 해보려고 메신저를 보냈는데 후배의 상태가 오프라인으로 바뀌어 연락이 안 되었다. 내가 사는 집 앞에 와있다는 확신과 내 핸드폰 벨소리, 그리고 귀신이라는 그 존재와 생김새, 목소리 등등. 난 나에게 보이지 않고 있는 그 존재 때문에 침대에 앉아 괴로워하며 벌벌 떠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리고 한치암의 시간 동안 생각에 빠졌다. 도대체 그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헛것을 본 것인지, 그것이 진짜 귀신은 맞는 것인지, 그냥 미친 여자였나?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비도 맞고 정신이 없던 나는 그대로 잠에 빠져버렸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한참 잠을 자고 있었는데 기분이 매우 이상했다. 좌우로 침대가 흔들렸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정말 침대가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어났는데 삼방천에서 봤던 여자가 내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내 발 아래쪽에서 침대를 흔들고 있었는데 여자는 뭐가 그리 좋은지 나를 보며 씩 웃고 있었다. 그리고 침대를 흔들던 것을 멈추고는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내 얼굴 앞까지 서서히 다가왔다. 너무 무섭고 해괴망측했다. 자기서 너무도 무서웠다. 무슨 말이 나오지를 않았다. 살면서 누가 이런 경험을 해본단 말인가. 눈을 감고 소리를 지르며 그만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살짝 실눈을 뜰 때면 어김없이 내 눈앞에 머리를 흔들며 웃고 있는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던 나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렸다. 어찌나 문을 세게 두드렸던지 여자도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한 남자가 문을 마구 두드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까 연락을 해둔 후배였다. 녀석은 문을 부술 기세로 몸을 부딪히며 나를 불렀다. 소음에 옆집 사람들이 항의를 했다. 그러나 녀석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역정을 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내 앞에 있던 여자가 당황을 하며 방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녀석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자 바퀴벌레처럼 어디론가 숨으려고 했다. 내가 사는 집은 숨을 곳이 없었기에 벽을 타고 천장을 마구 기어다녔다. 진짜 바퀴벌레 같았다. 다시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여자는 천장에 매달려서 내 얼굴을 보며 조용하라는 신호로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다. 무서운 표정으로 시켰기에 차마 거역할 수 없었다. 후배 녀석은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더욱 행패를 부렸다. 여자는 창문으로 다가간 뒤 나를 보며 창을 열라는 듯 손가락질을 했다. 겁에 질려 덜덜 떠는 손으로 창을 열었다. 그러자 도둑고양이가 인간을 피해 도망가듯 순식간에 여자가 창밖으로 나갔다. 냉큼 창문을 닫고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다. 녀석이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참나 꼴을 보니 귀신한테 홀렸구만.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녀석만 바라봤다. 보긴 뭘 봐. 어떻게 알았냐고? 녀석은 나의 부탁으로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 다행히 어떤 여자가 핸드폰을 주어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으니 저녁 7시경에 삼방천 다리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녀석은 시간 맞춰 삼방천으로 나갔다. 하지만 난간 위에 핸드폰만 있을 뿐 여자는 없었다. 에이씨, 낚였다. 삼방동 귀신 잡을 수 있었는데. 녀석은 그 여자를 귀신이라고 했다. 삼방동에서 유명한 귀신이라고 했다. 그 귀신은 자신을 속이고 우리 집에 와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하고 우리 집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트럭이 빗길을 미끄러져 자신을 향해 달려왔다고 했다. 다행히 피했지만 트럭은 삼방천 위에 남은 난간을 들이받았다고 했고 만약 피하지 못했으면 즉사했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했다고 했다. 녀석은 이건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며 매우 분노하며 우리 집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아마도 내 정체를 알았겠지? 이 요망한 귀신. 나도 전화 받자마자 귀신이라는 걸 알아봤는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네 정체가 뭔데? 무당이야? 테마사 같은 건가? 녀석은 알 거 없다며 말했지만 훗날 그런 비슷한 종류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귀신도 녀석의 정체를 눈치채고 도망간 것 같았다. 어쨌든 핸드폰도 찾고 귀신도 내쫓았다. 그날 고기를 먹으면서 녀석이 내게 삼방동 귀신에 대해서 말해줬다. 꽤 오래전부터 김해 삼방동에 사는 물귀신이라는데 삼방천을 돌아다니며 주위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매일 말을 건다는 것이었다. 사실 귀신이 안 보이는 것이 정상이고 보더라도 절대 아는 척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 간혹 나처럼 말을 걸거나 아는 척을 하게 되면 자신이 보이는 줄 알고 그때부터는 계속 모습을 나타내는데 죽을 때까지 못살게 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잡아야 한다며 설명했다. 비가 오는 날엔 물을 멀리 해야 된다는 말 모르냐며 혼내기도 했다. 그런데 후배 녀석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6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못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그 귀신은 사악하고 영악하며 강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비만 오는 날이면 그날의 삼방천 귀신이 생각이 나서 불안하고 나는 아직도 비 오는 날이 되면 이상하게 불안하고 심장이 빨리 뛴다. 지금은 아무도 내 얘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 괴담 같은 이야기로 떠돌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나는 당사자니까 늘 이 말을 덧붙여 설명해주고 있다. 세상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라는 말 있지 않은가? 비 오는 날에는 물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혹시 모르잖아. 지금 물 앞에 있는 네가 귀신을 만나게 될지. 네 이름 들려? 같이 가 자기 같이 자기서